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는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월령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 음수라고 했고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옹달샘.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걸로, 음료수가 아니라 음용수, 맑고 깨끗한 광천수 같은 개념 또는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음수인 계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에도 뭘 하진 않는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잃게 되면 계수로서의 용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산에 갔는데 오색약수터를 갔어요. 그래서 더운 나머지 이제 물을 마시려고 봤는데 흙탕물이 자욱하고 이끼가 막 여기저기 껴있고 벌레가 막 둥둥 떠다녀.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을 수 없죠. 계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러한 계수가 태어난 월령이 바로 또 미월이 되겠습니다. 4, 5미 남방 여름에 화가 왕할 때, 화토가 왕할 때 태어난 계수라고 하면, 화가 왕하면 그 수는 금방 고갈될 것이고요. 토가 왕하면 계수는 탁수가 되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미월의 계수는 일단은 화토가 왕하고 조열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계수 자체가 일단 탁수, 그 다음에 심하면 물이 고갈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간 계수가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큰 관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를 금생수에서 계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수 자체가 존립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인성도 없는데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인 금,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을 얻어서 계수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에 더해서 사주 국세가 토왕절이긴 하지만 화가 있게 되면 화토가 같이 왕이지기 때문에 이때는 비견 겁재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월에 계수가 태어나면 일단 뭐가 됐건 간에 인성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주가 화가 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수를 취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딱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계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과 용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격국과 용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를 극하는 거예요.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도 있지만은 토는 수를 극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개수 입장에서 월지에 있는 미토는 나를 극한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 이거를 육친으로는 관성이라고 쓰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극한다라고 보자면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관성인데, 이것이 지나치거나 오히려 내가 그 관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질병, 도적, 적군과 같은 아주 좀 나를 진짜 위해하는 그런 요소로서도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는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이 정관이 되겠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말합니다. 칠살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친을 공부할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일간에 따라서 칠살, 편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 그러죠? 경금을 취용한다라고 했죠.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칠살이 됩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광한다라고 했고요.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관칠사를 써야 더 좋은 사주가 있는 반면, 또 편관칠사를 쓰면 안 좋은 그러한 사주 일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죠. 어저께 양수가 음토인 미토를 만났을 때 정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개수가 일단 미월에 태어났다 편관격이 되고 칠살격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왕별임에 반해서 수는 미월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러다가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하다, 신약, 살왕 또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없다,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 없다. 특히나 개수는 토가 많으면 탁수가 되거나 뭐가 된다습니까? 토다 매금이 된다. 토다 매금이 아니죠. 토다 하면은 수는 흙 속에 묻혀버린다. 토다수몰 또는 토왕수몰이라고도 합니다. 미토만 봤을 때는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수 자체가 미에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면, 그래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의 근원은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이런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라도 이렇게 미월인데, 토왕절이 미월인데 사주에 화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별도로 비경겁제, 임수 또는 개수를 얻어서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사주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취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미월의 개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금수가 많으면 인성과
비겁을 쓰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의 개수가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화를 취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어떤 토, 마른 땅, 건토가 될 것이고요. 진토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토이지만은 개수는 진토에는 톤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간목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까요? 나쁜 작용을 할까요? 물론 개수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칠살 관살하고 상관이 있으면은 뭐 썩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일간 자체가 만약에 근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상간 간목은 일단은 기분 나쁜 구바신은 아니다라고 보고, 일지에서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개유일주가 되면서,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금은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간목의 역할은 토를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미중정화, 암장된 정화가 있긴 하지만은 암장된 미중정화는 거의 없는 것,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오화가 있어서 4, 5미에서 이것이 방압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뭐 미중 정화가 약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미중 정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좀 더 생겨주는 금 또는 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미월의 개수가 약한데 유금을 얻었고요. 유금에 뿌리던 신금까지 얻었고, 진토도 토이지만 개수가 통근할 수 있어서 미월의 개수가 약하지 않은데, 시에서 임자시라고 하는 비경겁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개수 자체가 오히려 생왕해져 있고요. 미월에 이렇게 금수가 세력을 얻으면 이거를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오히려 한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곡의 병화라든가 정화, 화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화가 없기 때문에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투출하면서 유축 해금이 되죠. 이거 어떤 분들이 축미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미충이 되지 않고 이거는 유축 해금이 돼서 금이 다시 세력을 얻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는 단점이 있겠고요. 또 화가 없는 것이 또 개해시 또한 해수라에 개수가 뿌리를 두고 또 개수가 또 투출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한습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 경신시 역시 목화운, 미월에 다시 인성 굉장히 많죠. 인성 과다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화가 있어서 오히려 금을, 이 기운을 좀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같은 이치로 신유시 또한 금이 너무 세력을 얻었습니다.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삼복생한이 될 수 있으니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인중병화거든요. 이것이 뭐 굉장히 뭐 뜨겁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중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금수운으로 간들 또는 목화운으로 간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지근합니다. 목화운으로 가도 그저 그렇고, 금수운으로 가도 그저 그렇고. 근데 만약에라도 그냥 어떤 쪽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갑인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고요.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을묘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묘유상충 빵 때려버리면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이건 통근되지 않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묘충하게 되면 유금이 상처를 받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병진시 진유
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의 뿌리가 좋습니다. 진유합금, 연지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병진시라면 남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남녀 공에 괜찮게 볼 수 있는 생시가 바로 이 병진시라고 보여지고요. 정사시도 나쁘지 않은 점은 이건 또 사유회금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남녀 불문하고 정사시는 나쁘지 않겠다. 여명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정사시보다는 병진시가 더 좋을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정사시보다는 병진시를 차라리 얻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 이거 정계충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계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간이 개수, 일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간은 심판 임금과 같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정화를 극해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계충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토왕절에 무토기도 정화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 괜찮은 생신 병진 정사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명이라고 하면 뭐 임자 계시도 나쁘지 않지만 어차피 밤 시간이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땐 병진 정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